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 인자 아까 함수의 유형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인자와 리턴이 전부 다 없는, 즉 반환값도 없고 전달하는 그런 값도 없고, 네, 그런 경우 이런 문장으로 기록한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렇게 매개 변수하고 인자가 있는 그런 케이스죠. 호출할 때는 인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함수명 안에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영문으로는 아규먼트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아규먼트.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는 영문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파라미터. 아규먼트와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옵션을 사용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종전에 했던 요 내용으로 만약에 이름을 홍길동님 뭐 이런 식으로 위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홍길동님 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만약에 홍길동이 아니라 뭐 김길동, 박길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유형으로 여기 지금 표현한 인자를 보내서, 인자를 통해서 이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하나의 이 함수 형태로 결과물 자체를 다양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호출할 때 홍길동이라는 이런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을 받는 매개 변수 값을 여기다 예를 들어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뭐 name이라고 기록을 하면, name이 인쇄를 할 때 요 name 값을 요 이름 대신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name. 근데 이렇게 그냥 똑같이 여기 홍길동 자리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변수가 아니라 문자열로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력을 시켜보면 결과물은 그냥 name님이라고 똑같이 나오겠죠. 이게 하나의 문자열이니까, 이게 그대로 이렇게 name님이라고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대신 이 홍길동, 호출할 때 이 값인 이 홍길동이라는 값을 얘가 받아서 처리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요 name이란 걸 얘처럼 매개 변수처럼 요 문장 내에서 변수화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 묶은 거는 이건 변수가 아니죠. 문자열이 되는 거죠. 변수가 되려면 얘를 묶지 말아야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변수가 되는 거죠. 님이란 걸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라는 함수가 하는 그 함수 형식 내용 중에 프린트는 하나만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다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한 거죠. 값이 하나입니다. 요거는 변수. 값이 하나죠. 근데 이 프린트가 값이 하나가 아니라 값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에서도 인수를 지금 제가 하나를 썼지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인수를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프린트 함수의 경우도 이렇게 인자로 전달되는 그 값이 하나가 아니라 콤마를 찍어서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변수인 name을, 또 하나는 문자열 name을 연달아서 인자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내장 함수죠. 얘는 정의되어 있는 값에서 매개 변수 값을 이 둘을 다 받는다는 거죠.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는 홍길동님 헬로우 반갑습니다. 파이썬 세계로 오실 거를 환영합니다 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출할 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각각의 그 인자를 바꿔서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이 변수 들어가는 이 변수 값이 각각 대응되는 이 인자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대입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는 함수 호출할 때마다 이제
3번 호출했으니까 결과도 3번 나오는 거죠. 홍길동님 반갑습니다. 김길동님 반갑습니다. 박길동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자를 써서 표현하는 이런 함수 형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리턴 값이었는데요. 리턴 문장을 위해서 조금 다른 형식의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시로 덧셈을 하는 예시를 들었었는데 def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를 쓰고 잠깐 띄고 그 안에 함수 이름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필요하면 매개 변수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를 쓸 수 있다. 맨 마지막에는 콜론이라고 꼭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 된다라고 했어요. 이 들여쓰기에 의해서 또는 띄어쓰기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도 가능합니다. 네, VS 코드에서는 자동적으로 들여쓰기가 되고요. 그리고 요 들여쓰기 간격에 의해서 함수의 실행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실행문이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요렇게 붙어 있다면, 요 실행 문장은 요 정의된 요 함수의 실행문이지만, 요 밑에 있는 실행 문장은 요 함수 거가 아니고 함수가 끝나고 나서 출력하는 실행문이 된다는 거죠.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요. print 함수의 실행문. 그냥 쓰면 안 되죠. 문자열이면 더블 또는 싱글 붙여야죠. 함수의 실행문. 여기는요. 요 바깥 거는 나는 함수 종료 후 실행되는 문장이다. 그걸 들여쓰기로 구분한다는 거죠. 들여쓰기. 그래서 만약에 요 함수는 지금은 아니지만 테스트? 네. 아니니까 잠깐 테스트로 했다가 매개 변수는 잠깐 없는 걸로 하죠. 그리고 테스트라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문장도 실행이 되고 당연히 이 문장도 실행이 됩니다. 들어보죠. 이렇게 나는 함수 종료 후 실행되는 문장이다. 함수의 실행문이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먼저 실행이 되고 함수의 실행문이다. 이게 나중에 실행이 됐네요. 즉 테스트가 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죠. 테스트는 얘보다 밑에 있죠. 테스트가 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호출하면 요것만 출력하는 거죠. 고로 얘가 실제로 함수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들여쓰기를 2번을 해볼게요. 에러 나는군요. 이상하게 이거는 문법 표현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들여쓰기 간격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면 두 번째로 add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2개를 쓸 거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 간의 구별은 콤마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도 add라는 함수 이름으로 호출을 해줘야 되고 매개 변수가 2개니까 값도 2개의 값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달만 하고 출력되는 건 요거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라면 사실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결과물은 에러는 안 나와요. 전송되는 이 값이 얘한테 전송만 됐을 뿐이지 함수 내에서 A, B가 활용만 안 됐다는 것 뿐이지 오류, 문법상의 오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출력이 된 거죠. 얘는 제가 지울게요. 자, 함수의 실행문이다. 요것만 딱 한번 출력이 되는 거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바꿔서 hello 느낌표까지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구분되겠죠? 자, 실행 여기 hello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내용을 지웠습니다. 클리어라는 명령어로 지울 수 있다라고 했고, 자, 다시 실행. 기존에 있는 여기 썼던 문장들이 다 실행되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문장이 바로 방금 전에 쓴 이 문장이라는 거죠. Hello. 그러면 A, B는 영향을 안 준 거예요. 이러려면은 이렇게 문장을 짤 바에는 매개 변수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얘를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여기서 얘를 사용을 해야죠.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B.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요. 얘는 리턴문이 아직 현재는 없는 겁니다. 즉 그냥 A와 B를 더해서 출력만 할 뿐이에요. 8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return이라는 값을 이용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가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네, 이거. 이 가로의 의미는 의미는 없습니다. 따로. 어차피 return 키워드를 만나고 나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얘한테 전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로는 아까는 프린트의 가로였으니까 필요했지만 지금 return 키워드에서는 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을 누구한테 주냐? 호출한 애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이 5라는 게 여기로 A로 전송이 되고 3이라는 게 B에 전송이 되고 전송된 A가 여기로 다시 와서 둘이 더해지고 즉 얘가 5고 얘가 3인데 얘가 5고 얘가 3이 돼서 두 개 더하면 8이죠. 이 8된 결과물을 다시 호출하는 얘한테 되돌려준다. 얘기죠. 그러면 되돌려주고 나서 우리가 print라는 명령문을 쓰지 않다면 되돌려만 주고 끝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아까 8이라고 나왔지만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얘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또는 얘를 어떤 특정 변수로 만들어서 trlen 일반적으로는 보통 만들어서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 return이라는 걸 쓰면 안 되죠. 그렇죠? result 쓴다는 게 그리고 result를 결과라는 뜻이죠. 인쇄를 하면은 이제는 출력이 되겠죠. 출력만 썼으니까 얘가 8이니까 진짜 8을 받았는지는 얘가 이 값을 여기 이 result에 주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한다. 8.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또 하나 그 옵션 중에 그 아까 여기 위에서 값을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여러 개의 값을 얘도 프린트도 우리가 매개 변수 이렇게 사용자 우리가 만든 이 함수에도 콤마를 찍어서 인자를 여러 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프린트라는 함수도 내장 함수로 파이썬에서 이미 인자를 여러 개 쓸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쓴다면 얘는 add의 결과다. add 가로 열고 5,3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문자열 처리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아니면 는 쓸까? 이렇게 콤마 그러면 add 5,3 얘는 그냥 문자열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콤마 print result 그러면 이 값이 이제 8이라는 게 나올 거고 네, 결과를 보면 프린트에 대한 내용은 뭐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인 그 매개 변수를 전달해서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return 값이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더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새로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라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추가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값을 a, b라는 걸 전달을 할 때, 이 지금 이 result에서 여기서 호출을 한 거죠. 이 호출문에서 아예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a equal 5, b equal 3 이렇게. a equal 5, b equal 3. 그러면요,
얘는 이 순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복사해서 Shift Alt 아래 방향키 복사해서 제가 이 순서를 바꿔볼게요. 얘를 뒤로 너 뒤로 가고 네가 앞에 오고 이렇게 콤마. 그러면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복사해서 이전의 표현 방법은 a 이퀄 이거 안 쓴 방식이죠. 네, 요게 어떤 방식이냐면 표현할 때 위치 값으로 인자를 지정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럼 여기 위치 값이 아니라 키워드라고 했어요. 키워드. 지금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키워드 방식이라는 표현 쓸까요? 인자를 지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앞쪽에 키워드 형식은 이거예요. 키워드 이퀄 인자. 키워드 키 이퀄 인자. 값. 키 이퀄 값. 키 이퀄 값. 요게 앞에 키 이퀄 값. 이랬을 때는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근데 요 위에 거는 다른 거죠. 위치 값으로 지정했을 때는 매개 변수는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순서대로 입력이 된다.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입력되는 거죠.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그래서 위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순서대로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이 밑에 거는요. 키워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얘를 거꾸로 뒤집어도 그 결과물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밑에 걸로 해도 얘는 순서가 아니라 B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에 3을 넣고 A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에 5를 넣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가 같다. 물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거꾸로 줘도 이 add의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A.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달라지겠죠?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달라질 거다. 근데 얘는 똑같죠. 얘는 이렇게 만약에 바꿨다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뒤에 곱하기 A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결과는 두 개를 더해서 즉 8이죠. 8에다가 얘는 5를 곱한 거고 얘는 3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 둘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밑에는 같다 이거죠. 실행을 시켜보면요. 프린트한 결과도 동일하게 4개를 복사해 갖고 여기 위에 있는 형식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걸 복사해 갖고 여기다 붙여 볼게요. 복사해서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죠. 요걸 복사해서 이걸 복사해 갖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 리절트는요. 이게 다 똑같으면은 또 결과물이 당연히 다르게 뭐 일치하지 않게 여기 중간중간 넣었으면 상관없는데 혼동되지 않게 번호를 다 바꾸면요. 4 구분되게 1, 2 여기 3, 4 이렇게 바꿨다면 근데 다 다른 그런 결과물로 얘는 나오겠죠. 근데 요 둘은 사실 A, B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결과가 나오지만 요 둘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40인데 얘는 24로 나옵니다.